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9월 20일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어제 밤이 FOMC 금리 결정하는 날이었는데 결정하면은 혹시나 결정 전에 밀리다 보니 결정하고 나서는 올라갈까 싶었더니 웬걸 뒤통수 맞은 격입니다. 요 포인트 좀 짚어보고요. 의미가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 좀 짚어보고. 이거는 민감하게 투심의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 포인트를 살짝 짚어보고 오늘 수급 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삼성전자 암인수하고 강달러가 지속이 오늘 1,400원이 넘었죠. 1,410원이 넘었네. 아, 된장을 완전히 미쳤어, 미쳤어. 미친 정도가 완전히 돌아버렸어. 강달러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죄다 수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지수는 왜 이 모양이 꼬리고 이 지랄이냐? 시간차의 문제입니다. 1,400원이 넘어갔어. 달러를 원화로 바꿔봐.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지. 시간차의 문제입니다. 이게 분기에서 반기가 될 텐데 시간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인 상황에서 수혜가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종목들이 있고. 그것들을 몇 개만 좀 점검을 좀 해봅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 중기포트 종목이 있고 신고가를 가고 있어. 계속 신고가 얘기했던 종목이 그 종목이에요. 오늘도 종가상 신고가 찍은 종목이 있어요. 그 업종도 해당이 돼요. 오늘 같은 날 양봉 올려줬으니까. 잘 만들어서 올려줬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자, 잠깐 나 오늘 좀 그 1차 어제 FOMC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하려면은 길어요. 포인트를 짚어보려면 길긴 한데 긴 얘기보다는 우려되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있어요. 그래서 주요한 포인트만 몇 개만 주요 포인트 몇 개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오늘 수급 체크하고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 봅니다. 자, 어, 잠시만요. 이거를 좀 체크를 해놓고 봐야지. 봅시다. 이놈의 뭐 미국은 지표를 보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우리하고는 다르죠. 분위기와 느낌이 다릅니다. 자, 그럼 한번 좀 봅시다. 이게 뭔 의미를 하는지 도대체 우라질 얘네들은 점도표 얘기하는데 점도표가 뭔 놈의 점도표인지 아무튼 뭐 점도표가 이렇다고 해요. 뭐 미국 금융 식민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이야기는 금융 식민지라고 표현합니다. 지랄하고 우리는 외인들 미국이 아니면은 도무지 우리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못 되니까 식민지지 뭘 지랄하고 그렇지 않아요?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를 하더라도 그러니 어떻게 쭉 하고 미국 시장 분석을 해야지. 한국 시장 분석이 아니라 미국 시장 분석해야지. 저 윗대가리들은 지랄하고 지들 먹고 사는데 치중하더라도 주식하는 우리네 사람들은 주식인들은 죽어라 미국 시장 분석하고 자본 시장 분석하고 자본주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석을 해야지. 저 윗대가리 새끼들은 지들 알아서 지들 밥그릇 챙기는데 바쁘더라도 그죠? 아, 우리네 여기 오신 분들이 개고생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다고 해요. 이렇다고 해요. 점도표가 이렇다고 해요.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죠. 변동성을 놓고 보자면 변동성 변동성도 오늘 조금 봤는데 숫자가 안 나오네. 잠시만요. 시장 변의 의미를 여기서 못 나. 자, 이 점도표의 의미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파월에 사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뭐 내년에도 4.5%보다 높은 수준 5%는 상회하지 않으나 4.5% 4% 중반대까지 가면서 유지가 될 가능성 인하보다는 그 분위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 때문에 어제 미국의 시장 변화가 이렇게 생겼죠. 1% 가까운 상승을 하다가 발표하면서 급락을 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그 다음에 결국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급락을 했던 이유와 급등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뭔가 대별됐겠죠. 투심이. 아, 이거는 막말로 역 같은 상황인 거야. 투매. 이거 좋은 건데 투매. 둘 다 투매인데 매수냐 매도냐의 문제죠. 그죠? 매수로 들어오니 급등을 했다. 결국엔 이거 뭐지? 아이씨. 쌍용 나오면서 매도 던져대니까 종가상 내려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과연 이 문제가 뭐냐 이거야. 근데 돌이켜보면은 나올 이야기들은 다 나왔어요. 이게 핵심은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내년까지.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까? 봤더니 내년까지 개뿔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조. 거기에 실망감과 불안감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 이제 나올 것들은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시간이 더 길어지는 분위기인 거죠. 시간이 더 길어지는 분위기.
이거로 볼 때도 물론 마찬가지. 이게 꺾여야 되는데 언제 꺾이냐 이거지. 그러면 9월 달에도 안 꺾었으니 10월 달에도 이렇게 꺾일 것이냐 봐야 됩니다. 두세 개는 한두 개는 꺾일 수 있어도 나머지 다 꺾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트렌드로는 그래요. 쉽게 다 꺾이면서 정점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는 어려우니까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뭐 물론 아, 과거에 누군가 이야기했었던 누군가 누굴까요?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폴 볼커가 이야기했었던 70년대에 그래서 80년대까지 미국이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었던 가시밭길을 걸었었던 폴 볼커의 Keeping at it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간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게 지금의 파월의 이미징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표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통계적인 지표 트렌드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으니 그 트렌드를 보면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아십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나올 이야기들은 어제 다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후에 투심이 어떻게 돌아설지가 관건인데 오늘도 장 중에는 이 선물이 1% 가까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반등해서 지금 뭐 강보합에서 약보합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미국이 반등을 할 것이냐? 한 번 더 빠질 것이냐? 빠질 수 있어요. 빠지면 2% 가까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1% 중반, 2% 가까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락하면은 반등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락하느냐 하락하지 않고 양봉을 만드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만들지 내일 새벽에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확인을 해보고 갑시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의 수급을 보면은 아, 일단은 외인들은 1시간, 2시간 동안 선물 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 매도했어요. 매도한 수량을 봤더니 3,400개, 3,500개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수는 외인들의 선물과 현물에 의해서 전적으로 움직여지는 구도였습니다. 기관들 뭐 훌륭하신 분들이라 기관들은 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연기금은 계속 개쓰레기짓 하고 있었고 금투는 매도하다가 막판에 조금 줄이긴 했지만 뭐 하루 종일 매도를 일관을 했고 어제 그 모습 나왔으니 미국이 하락했으니 뭐 죽어라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게 금투니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외인들이 매도를 크게 안 하고서 막판에 매도를 줄이고 손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봤지만
이 지수로 놓고 볼 때는 코스피는 저점 이탈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종가상으로도 1409.7원으로 마감이 됐죠. 환율이.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을 했어요. 아씨 지랄하고. 아, 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어떤 패턴이 나올까요? 이런 패턴이 나올까요? 갭?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까요? 아일랜드 갭이 나올까요? 오늘 미국장 종가를 일단 확인하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아무튼 양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아울러 하나 봐야 될 것은 현물 수급에 있어서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파생 수급에 있어서는 오늘 외인들이 막판에 풋을 매수하긴 했어요. 오늘이 위클리 만기예요. 코스닥은 그래도 0. 마이너스 2.5% 넘게 하락을 하다가 0.46으로 마감했다면 2% 올라오면서 마감했대 양봉으로. 코스피는 별로 안 올라왔죠. 상대적으로 약하죠. 오늘 위클리 만기 때문인데 위클리 만기가 하방 비중이 컸어요. 하방 비중이 컸어.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위클리로서는 콜 매도가 많고 상대적으로 적었죠.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더 내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적절한 위치에서 마감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일로 놓고 볼 때도 외인들은 미니 옵션에서는 푼 매수가 많았어요. 월물로는 콜 매수가 많기는 했는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오늘 위클리를 놓고 볼 때는 하방 비중이 크다 보니까 더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위클리 없애야 된다고. 때로는 위클리 때문에 지지될 수도 있는데 지지되고 나면은 다음날 급락을 하거나 또 빠질 수 있어요. 위클리 없애야 된다. 조공을 한 달에 한 번 바치면 되지 혹시 주 단위로 바쳐야 되냐고. 어, 1,000원 올리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적고 양봉은 만들었지만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은 오늘 외인들이 당일로 놓고 볼 때는 일단 오늘 콜 매도가 많았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300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305에서 297 정도가 지지선이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탈을 했다가도 반등을 해서 마감을 했고 오늘 외인들이 콜 매수를 당일로 많이 늘렸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이건 상방을 보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누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가 지지선이 강하다라고 보는데 297, 295, 300, 302, 305까지 놓고 10포인트에서의 지지선. 그러니까 300에서 이탈하면 반등 모습이죠. 밑에 엄청나게 매도 쌓아놨습니다. 품 매도. 지지선이 상당히 두툼한 거죠. 이탈 반등을 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일로 콜 죽어라고 매수를 했죠. 개인들은 기관들도 매수하고 개인들만 그냥 뭐 거의 손절격인지 아무튼 죽어라고 매도를 해대고 푼 매수를 늘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뭐 그래프로 살짝 보면은 상방 비중을 조금 높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옵션 구조로 볼 때는 그죠? 전에는 엊그제 볼 때만 해도 여기가 이런 모습이었잖아. 살짝 이런 횡보하는 모습이었잖아.
근데 오늘 밑으로 눌러놓고 나서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위쪽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 시간차의 문제인데 하루 이틀 텀을 두고라도 위쪽 방향을 놓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이후의 모습은 현재 지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려지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문제인데 현재 미국 우리 장 마감 후에 미 선물이 S&P 500 선물이 강보합까지 올라갔다가 약보합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독일은 현재 뭐 약세로 있긴 하지만 0.6 정도 마이너스 끝나고 나서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반등 정도에 따라서 내일 갭을 띄워서 충분히 알랜드 갭을 메우면서 올려줄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매도권까지 내려온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환율하고 매칭을 좀 시켜볼 수 있는 게 제가 매칭을 시켜놓은 자료는 안 만들었지만 환율하고 좀 봅시다. 환율이 여기 지금을 보면은 되게 가파르잖아요. 그죠? 아, 이거를 어떻게 파동을 어떻게 봐야 돼? 여기서의 이 파동을 가파른 파동을 여기서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간 거를 보려고 했더니 여기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1413원까지 올라갔네. 아, 이건 뭐 금융 위기 이후로 최고 상황인 거죠. 자, 이거를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까 낮에 제가 체크를 해봤어. 돌아가 봤더니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10월 초, 11월 중순, 3월 초 단계별로 고점을 넘겼어요. 고점 넘길 때에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아, 08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슉슉슉슉 갔다가 여기서 10월 달, 11월 달, 3월 달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고점이 높아졌잖아요. 아까 환율 고점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지수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환율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수의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가 더 밀려야 되는데 지수의 저점은 높아지고 있었어. 아이고. 여기서 3월에도 그렇고. 가봐죠. 10월, 11월 중순, 3월. 고점은 높아졌잖아. 그런데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볼게요. 지금의 상황. 자,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올라갔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3월 달, 3월 달, 3월 달, 그다음에 5월 달, 아니 5월 달이었던 것다 5월 달, 5월 달, 그다음에 7월 달, 그다음에 지금이에요. 지금 환율이 고점을 넘어가면서 저점은 낮았는데 이번에 저점은 안 낮아졌어요. 그죠?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고민도 기술적인 흐름상과 힘의 균형과 힘의 밸런스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 차트로 보면은 저점을 확실히 더 많이 이탈을 했어요. 이탈했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반납한 거죠. 코로나 이후로 하락한 것을 다 반납한 거죠. 달러 차트로 본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환율이 더 치고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수가 더 내려올 것을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엄청 가파르네. 아니면은 환율이 저 정도 선에서 뭐 환율 개입에 대한 이야기도 장마감 후에 솔솔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은 당국이 뭐 했는지 맨날 술 처먹고 아무것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여기서 저점을 깨고 한 번 더 내려간다라고 봐야 될런지. 뭐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도 지금부터 그래봐야 2% 정도 차원이죠. 자, 더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달러 차트로 환율 문제 때문에 달러 차트로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외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지수는 엄청나게 싸져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지인 중에 아, 달러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당 받아가면서 미국 주식이 하락을 했는데도 손실분을 복구를 일정 부분 커버를 하는 게 환율이었다라고 해요. 이게 한 20% 이상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원화로 바꿔놓으면 손실이 별로 안 된다고 하고 수익 난 것들은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원화로 바꿔서 배당받은 거 포함해서 원화로 바꿔서 저기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찌되었거나 매크로 차원에서 볼 때는 남아있는 변수와 상황들, 이슈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결과로서는 웬만히 다 나오고 내년까지 금리 인하의 기조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과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 미국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그 또한 반영이 되면서 당분간 나타나겠지만 이후에는 알고 있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태니까 이후에는 무엇이 문제다? 그 외의 것들이 작용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푸틴의 어, 푸틴의 소집령도 한 몫을 한 것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혹여나 한 번 더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반등하더라도 환율 측면에서 달러 차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진짜 외인들은 거저먹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위험 요인이 있다 그러면 외인들은 엄청나게 매도할 텐데 결국엔 나중에 환매수를 하면서 마감을 시키는 건 매도가 크지 않거든요. 매도의 삼성전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크면서 하이닉스하고 이 비중이 크면서 지수를 눌러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파생 게임의 비중을 좀 더 두고 지수 핸들링을 한다라고밖에 생각을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서 코스닥의 반등폭은 아랫꼬리 양봉 크기는 큰데 코스피가 이것은
코스피는 결국에는 파생 게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다 라고 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그 과정이 지속적으로 매주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위클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왜 위클리 만기를 어떤 새끼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3년 가까이 됐는데, 음,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죽일 놈의 새끼가 되는 거죠. 지금 와서 보면 죽일 놈의 새끼지만 그때 만들 때는 그 성과라고 또 보너스 받았겠죠? 어떤 인간인지, 그죠? 보너스 받고 보너스 잔치 했겠지. 주변에 지인들 술 사주고 난리 났겠지. 자, 아무튼 지금의 현재 분위기상 오늘 미국의 지수가 어느 정도로 마감할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 주,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는 지수는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다음에 상황을 노리고 조금 반등 기조와 함께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나는 아직 만기까지는, 오늘이 목요일이니 1주, 2주, 3주가 남았어요. 딱 3주가 남았는데 외인들의 지금 포지션은 어제보다도 상방 비중을 높여가는 분위기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를 높일 것이냐 위를 높일 것이냐 그 얘기를 엊그제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우측을 높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이후의 변화 과정을 체크해 가도록 합시다. 자, 어제 그제였나요? 엊그제 공개 방송하면서 대주를 매수를 시켜드렸죠. 대주하고 SPC스하고. 네. 오늘 또 대주가 계급등을 했죠. 제가 2차, 1차는 3,500, 3,300, 3,500, 더 강하면 위에 4,000 위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 4,100원까지 찍고 갔습니다. 갭 떠서.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어제, 그제 저녁에도, 화요일날 저녁에도, 자, 지금의 문제는 전쟁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후 문제 포함해서 곡물과 관련된 섹터들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으로도 열심히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장기 이평선 바닥까지 내려와서 수급이 들었으니 추가 상승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장중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보유하셨던 분은 어제 수익 챙기셨을 테고 3호까지 올라갔었으니까 3, 4, 8까지 갔었네. 어제는. 오늘은 4, 2, 5까지 갔었네요. 뭐 그냥 까마득하게 있고 보유하고 있었으면 오늘까지 수익이 컸겠죠, 그죠? 30% 넘는 수익이 났겠네, 이틀 만에. 아무튼 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 컸을 테니까 축하드리는데, 과연 그냥 놔두고 보유를 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을 거예요. 곡물 관련된 이야기는, 먹거리 이야기는 어제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진지하게 저녁 낮에 이야기했습니다. 먹거리. 자, 그리고 SP는 오늘 뭐 어제 좀 올라가다가 오늘 뭐 고만고만합니다. 양봉으로 마감했으니 추가적인 수급이 드는지 내일 다음 주 보고 대응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오늘은 두 개의 섹터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암하고 강달러, 강달러 수혜주하고 강달러 수혜주가 뭐가 있어요? 아시는 거. 강달러 수혜주.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암 관련된 종목. 오늘 암 관련된 종목이 휘리릭 올라서 넥스트 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오후에 오르면서 오전에 쫙 쳤다가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수급 들다가 오후에 말아 올렸어요. 갭으로 말아 올렸네. 아, 좋았네 아주 그냥. 그리고 두 번째 텔레칩스가 있는데 얘는 뭐 바닥권에서 아직 헤매고 있고 가온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개. 가온칩스가 시간 내로 거래량 100억 이상 터지면서 6%대 오르고 있죠. 내일 치고 올라갈 것이냐, 오히려 3만 원에서 저항받고 밀릴 것이냐, 아니면 3만 3천 원까지 갈 것이냐는 내일 봐야지 될 텐데, 자, 아무튼 두 개가 일단은 암 관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일단 뭐 텔레시스는 아니 넥스트 칩은 올라간 거고 이격이 뭐 첫 상한가니까 만일에 내일 개파락하거나 눌리거나 음봉 나오거나 그러면은 공략 회복이 딱 좋을 거고 위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모습 나온다 그러면은 양봉 올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만들면서 아래 꼬리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 윗꼬리 만들던 양봉으로 올려주던 가능성이 있어요. 햄 많이 뛰면은 부담스럽고 일단은 일단은 그리고 가온의 경우에는 시간에 6%대 상승하면서 거래도 제일 많이 터졌으니 16에서 6이면은 32%, 6이면 22% 떠가지고 갈 수 있는 저항 자리가 26%니까 10%대 뜨면은 29,000원, 3만 원 갈 수 있을까? 여기 좀 저항을 받는 자리예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두 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복불복이 될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치고 올릴 수도 있고 두 가지 패턴. 첫 번째, 첫 번째 시간에 올라서 여기서 음봉으로 찍히느냐 찍힐 수도 있다라는 거. 넥스트 칩이 대장이니까 얘가 갭을 얼마나 떠서 양봉으로 올라가 주느냐 아니면은 음봉으로 갭 떠서 갭 많이 떠가지고 음봉으로 이렇게 찍혀서 눌리느냐에 따라서 가온도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제주산업이 어제 시간으로 올랐어요. 6%대 올랐는데 이 녀석이 여기에 돌파하기가 조금 어려운 자리라고 제가 이야기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시가는 그 위로 시작을 했다가 이거를 시간차 두고서 돌려 올렸단 말이죠. 돌려 올린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이 앞에 고점 자리를 지지하면서 돌려서 올린 거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급등주 패턴 수급선입니다. 돌려서 올렸다고 그래 빵 터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패턴으로는. 흔히 나오는 패턴들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패턴인 거예요. 다른 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치고 올릴 수도 있고 음봉으로 누를 수도 있고 딱 두 가지예요. 횡보하거나 이런 거 없어.
근데 확률적으로는 대부분 찍어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수급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대두산업 지금까지 보유하셨던 분은 30% 이상 수익이니까 이틀 만에 대박인 거고, 그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죠? 자, 두 가지 상황 나올 수 있는 밑그림이니까 고려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뭐 하원하고 넥스칩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강달러, 강달러 수혜주, 강달러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강달러 수혜주, 강달러 수혜주. 자, 뭐 일단은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이거는 뭐 얘네들은 빼버리고 제목만 좀 본다면은 이렇게 좀 봅니다. 이렇게 강달러 수혜주들 이렇게 좀 모아 봅니다. 자, 강달러 수혜주 W 수출 비중이 높은 애들이 수혜가 된다고 합니다. 달러 강세수 분기 혹은 조선도 수혜가 되죠. 수출을 주로 하는 업종들은 수혜가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특정 어느 쪽에서 나온 종목이라 제가 살짝 캡처를 해놓은 건데 이것 중에 신고가는 우리 포트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다고. 중기 포트가 있다고 여기서. 종목은 언급을 안 합니다.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많이 있죠. 반도체도 있는데 왜 반도체는 개판이냐? 뭐 할 말 없지. 반도체는 왜 개판일까요? 업황이 지금 장난이 아니니까. 장난이면 좋은데 장난이 아니니. 강달러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 있어요. 운송? 달러를 받으면서 수출 비중이 크면서 달러로 결제하는 회사들이 달러를 결제받는 회사들이 일부는 뭐 저런 종목별로 이야기했지만 수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뭐 1,400원 넘어갔는데 뭐 1,500원, 1,600원 간다고는 이야기 못 하죠. 그죠? 오히려 여기서 어떠한 형태로든 꺾여서 왜 너무 막판에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모든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막판에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꺾이는 게 99%예요. 시간차의 문제지. 하지만은 수혜의 의미에서 볼 때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분기 반기 이후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평균으로 따져보더라도. 그 업종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러로 결제를 하면서 원화를 바꿀 때에 수혜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있을까?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 많이 하는 저기 수출 비중 비율로 저기 소팅을 한 거를 자료를 보고서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가 지금 포트에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잘 안 올라가는 애들도 있죠. 이거는 나중에 반영이 될 수도 있죠.
조선도 그렇고 운송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반영이 안 되니? 왜 안 올라가느냐? 업종 자체가 잘 안 올라가죠. 올라가는 현대 미포밖에 없죠. 왜 MSCI 편입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편입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강해. 조선은 계속 뉴스가 나와요. 근데 수급이 들고 강하게 섹터가 움직일 때도 있는데 흐름으로 보면 또 그렇게 강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 매도 나올 때는 많이 매도 나와. 얘네가 언제 움직이고 강하게 추세 타고 올라가느냐? 이 분위기가 소강 상태 가고서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왜? 조선은 대세 사이클 흐름이거든요. 슈퍼 사이클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과거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이거는 1년 전부터 제가 얘기해서 작년 연말부터 이야기했었습니다. 조선은 중장기 차원 관점에서 사이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여기서 뭐 지금 단순하게 소팅을 한 것으로 나타내 준 거지만 이 중에 우리 포트도 한 종목이 있지만 그 외의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찾아보면 있다고. 그는 찾아보는 사람들의 몫인 거죠. 어떤 애들이 수혜가 클 수 있을 것인가. 저기에 보면은 게임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반도체 부품도 있고 의류도 있고 소재도 있고 LG이노텍 뭐 이런 것도 저기 의료도 있고 보면은 다 그중에 SD 바이오 센서도 있네. 수출 비중이 95%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여기서 뭐 한 20개 종목 엄선을 해놓은 거지만 이외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추세와 수급이 좋은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도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실적과 같이. 저 중에 수출 비중이 높은 애들 중에 우리가 신고가 포트 종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종목 중에 있어요. 보여드린 종목 중에. 오늘도 양봉 나오고 조만간에 또 한 번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개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 이야기했던 업종 중에 또 있어요. 오늘 양봉 올려주고 종가상 6개월 반기 신고가 만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9월 중에는 아마 역사적 신고가 한 10수년 만에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뭐 잘 판단해 보시고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이 포트로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일단 지금 달러 강세 종목들 저거는 뭐 샘플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외에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손정이 와가지고도 이제 미팅을 한다라고 하고 하니까 ARM 그 외에 뭐 대표적인 것들이 넥스트 칩하고 저기 가온하고였는데 가온이 지금 사무실 멤버도 가지고 있고 막 지금 막 밀리니까 막 고생고생 하다가 지금 떠가지고 시간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좋아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암 관련된 주들이 어쨌거나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좀 나올 수 있고 연관성 가진 종목들도 그 외에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처음에 애플 관련주들이 한국정보통신하고 이루원하고 있다가 그 외에 또 이제 한국전자인증부터 해가지고 몇 개 더 추가적으로 나왔듯이 관련된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수급이 쏠리다 보면. 그것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무엇인지 좀 봐야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달러 강세 관련해서는 저 종목들 일단은 뭐 샘플로 보여드린 거긴 제시해드린 거긴 한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지수 흐름에 있어서 우리 포트 종목들을 보면은 올해부터 신규로 편입한 포트들 중에서는 물론 안 올라가고 바닥을 기는 종목들도 있어요. 내려와서 매수가에서 내려와서. 근데 매수가 대비 올라가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다고요. 여러 종목 된다고요. 중에 조선 이야기했듯이 조선 기자재도 괜찮은 애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계속 이번 주도 강조를 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개파락하고 이번 주 같은 지저분한 장에서도 꿋꿋하게 흐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매집이 된 종목이라고요. 과거에 제가 추천하고 이야기했던 종목이에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개별 종목이지만은 지금 얘기했었던 거 기관 애인들 수급 종목으로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 장에서도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포트에 있으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훨씬 좋을 수 있겠죠. 올 2분기부터 편입을 했었던 거니까. 늦으면 3분기 여름 되기 전부터 편입을 했던 거니까. 네, 이런 애들은 상대적인 변동성은 적고 꾸준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 내릴 때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종목일 수 있고 그런데 일반 개별 종목들은 상대적인 변동성이 클 수 있죠. 변동성이 클 수 있죠. 내려오게 되면은 음봉으로 한 7, 8%확 내려오고 올라갈 때 장대 양봉으로 쫙 치고 올라가고 20%씩 올라가고 내려올 때 막 내려오면은 막 최소한 4, 5%는 보통이고 6, 7%, 7, 8% 내려오면서 장대 연봉 모양 만들면서 아래 꼬리 만들고 올라가고 다음 날 쭉 치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금강철강이잖아. 장대 연봉 만들어 이렇게 이틀 동안 위에서 쭉쭉 뺐다가 장대 한번 만들고 오늘 쭉 뺐다가 시간으로 8% 오르고 이런 모습 만든다고요. 이거 보고 있느라고 환장해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개별 종목은 올라갈 때는 급등을 하고 20% 30% 상한가 두고 가고 하니까 좋기는 해. 그런데 빠질 때는 그만큼 또 빠지는 거지. 그러면서 중장기 흐름을 보면 추세는 잘 유지하고 가고 있어. 주시하고 가고 있는데 당일 변동성 보면 크단 말이지.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빠진 게 9% 하락을 했단 말이야. 종가상은 4% 마감을 했어. 밑에 저점에서 잡았어도 5% 수익이야, 4% 수익이야. 이런 종목들이 많을 수 있는 거죠. 시간에 올라서 8%. 내 걔 왕창 띄울 수 있고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 11,0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개별주들의 특징이 저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포트 종목들은 상대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추세를 유지하고 내려오더라도 최근의 하락 변동성에서도 거꾸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흐름은 느리고 더뎌. 일주일 걸려서 10% 올라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최근에 일주일 장세에서 추세는 꺾이고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종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이 포트의 일부는 있어야지 그나마 괜찮은 거죠. 올해는 그런 포트들이 편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별주들과 그러한 종목들이 같이 어우러서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 작용을 하거나 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죠. 심리적인 안정성뿐만 아니라 계좌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 물리지 않은 종목은 없죠. 다 웬만하면 이제 치고 빠지고 하기 전에는 보유하고 있다 보면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고 다이긴 한데 포트들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달러 강세에서 수혜가 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포트로 가져가면서 일부 개별주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관점의 투자 방법을 내가 만들어 갈 것이냐, 추구를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변동성이 크더라도 견딜 수 있으면은 개별주들 변동성 큰 거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인 안정성 있는 종목들을 좀 느리게 그런데 화랑장 오면 그런 애들이 느리다 보니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급등주 매매를 하고 싶어진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밸런스를 잘 조절을 해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자 지수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요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지수가 이런 위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 차트로는 전저점 이탈한 상황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올해 반등을 하게 될런지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 이탈한 자리에서 신저가를 한 번 더 찍었는데 오늘 방송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님 삼성전자 이거 보유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아나운서가 물어보더라고요. 앵커가 여자 앵커가 저걸 말이야 막걸리야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에서 저거를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냐고. 지금의 지수 흐름과 자리에서 보유가 맞는지 손절이 맞는지 아니면 시간을 견뎌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 처분하고서 그냥 생으로 현금 유지하면서 몰빵 종목 찾아가지고 몰빵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지금의 자리에서는 종목들이 대부분 바닥에 내려와 있고 여기서 10% 내려오더라도 바닥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에서 10% 종목이 개별적으로 10% 내려오더라도 바닥 자리라고. 그거를 손절하고 밑에서 매수하고 조절을 하느니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항상 경험을 해왔던 거지만은 지수가 화랑이 될 때와 지수가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서 화랑이 될 때와 지수가 이런 식으로 침체로 빠져갈 때와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과거에 반복이 되어 왔지만은 한 달에 100% 이상 올라가는 포트가 적어도 두세 개에서 서너 개씩 많으면 너댓 개씩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한 2주, 3주에서 한 달, 두 달 계속이 됐어요. 두 달, 한 분기 계속 됐어요. 3개월 정도 계속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죠. 했더니만 3개월 정도 지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한 20명 이상 일주일 만에 회원가입 왕창 했더라고요. 20명 이상. 자, 시그널이죠. 시그널이에요. 3개월 이상 포트 종목이 100% 이상 가는 종목이 매달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3개월 지속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지수와 시장은 8분응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수가 거꾸로 내려와서 바닥을 찍고 더 빠질까 오를까 빠질까 오를까 하고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올라갈 때 가입을 하면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죠. 매번 경험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역발상.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그러한 이야기했었던 상황에서 불나방처럼 달려들 것이냐. 대부분의 개인들은 적어도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들어올 거예요.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선택의 몫입니다. 매일같이 뭐 2, 3%, 3, 4% 단타 뛰기 하는 거 아니면은 단타도 힘든 양세인데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여전히 힘든 시장 흐름의 연속인데, 자, FOMC 회의 이후로도 반등을 기대했던 상황에서 무너져버린 미국 지수와 함께 개파락 양봉을 만들고 있지만, 오늘 현재 뭐 미국 선물은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오늘 종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다음 주부터는 일정 부분 좀 반등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게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좀 높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중장기적인 전략과 단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참고해서 잘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